목표, 그 성취의 기술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인생을 변화시킨 브라이언 트레이시 프로그램의 결정판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저자이고 김영사에서 발행된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의 핵심 내용을 마음공부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스스로가 지레짐작하는 한계뿐입니다. 상상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한계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으며 하루하루 오로지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전념합니다. 목표는 긍정적인 정신을 깨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목표가 있으면 마치 화살처럼 목표를 향하여 곧장 날아갑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자신감이 커지고 능력이 향상되며 동기부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목표는 성취하는 용광로 속의 연료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바는 그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낙오자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목표가 절대적으로 명확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만 확실히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목표는 어김없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표를 성취합니다. 정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인공 두뇌학적 체계 덕분에 무슨 목표든지 거의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두뇌 속에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그것은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해서 원하는 것을 당신 앞에 가져다 줍니다. 목표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의 크기와 범위와 세부사항은 전적으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매니지먼트 그룹인 IMG 설립자 마크 맥코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에서 하버드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더니 졸업생의 3%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13%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84%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연구자들은 그 질문 대상자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명확한 목표를 기록했던 3%의 졸업생들은 나머지 97%의 졸업생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졸업할 때 얼마나 명확한 목표를 세워두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엄청난 잠재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부에는 그 어떤 목표라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표가 명료할수록 삶의 행복을 위한 잠재력은 더욱 많이 발휘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재력을 겨우 10%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따르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적 잠재력은 겨우 2% 정도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의 출발점은 욕망입니다. 진실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을 키워야 합니다. 강렬한 욕망이 있어야 앞길에 나타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내적인 추진력이 생깁니다.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모든 기쁨을 앗아가며 태고적부터 역사상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해를 끼쳐왔습니다. 두려움, 자기 연민,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랑, 평화, 기쁨,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와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고 인생은 몇 분, 심지어는 단 몇 초 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변명을 할수록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나약해지고 작아집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나아가서는 삶의 질 전체까지 좌우하도록 하는 꼴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능력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행복, 흥분, 사랑, 열정은 더욱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분노, 고통,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적대감과 짜증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할 마음만 있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별한 자질은 바로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바대로 되기 마련이며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목표 설정의 최대의 장애물은 자기 제한적 신념입니다. 즉, 어떤 영역에 어떤 식으로든 한계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능, 능력, 재능, 창의력, 인격 또는 다른 영역에서 불충분하다거나 열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목표를 전혀 설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목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성취자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비전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다른 점은 행동 지향성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명확한 주 목적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됩니다. 내가 목표를 향하여, 목표가 나를 향하여 더욱 빠르게 접근하도록 도와줄 사람, 기회, 아이디어, 재원들이 끌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치의 법칙에 의해 경험이라는 외부 세계는 목표라는 내부 세계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항상 명확한 주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외부 세계는 마치 거울처럼 이것을 비춰줄 것입니다. 명확한 주 목표는 잠재의식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의식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표는 모두 잠재의식에 의해서 곧 현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망상피질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습니다. 손가락처럼 생긴 이 작은 부분은
큰 사무실 빌딩의 전화 교환기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중앙 교환기가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은 다음 적절한 수신자에게 연결해 주듯이 감각에 도달하는 모든 정보는 망상 피지를 통해 뇌 또는 의식의 적절한 부분에 전달됩니다. 망상 피질은 망상 활성계를 포함합니다. 망상 피질의 목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 정보, 기회들을 강렬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게 해줍니다. 명확한 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강렬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취한다는 생각만으로도 흥분되고 행복해질 정도여야 합니다. 둘째,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고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적을 수 있어야 하며 성취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측정할 수 있고 양을 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일까지 정해서 매년 10억씩 벌겠다와 같은 식이어야 합니다. 넷째, 신뢰할 만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명확한 주 목표가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거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시작하는 시점에서 50대 50 정도의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공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여섯째, 다른 목표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골프를 치고 싶어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주 목표는 사소한 목표들과 조화를 이루고 가치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이 명확한 주 목표를 설정하는 6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면 삶이 향상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것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면 개인은 성장합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 영역에서 20세기의 최대의 눈부신 성과는 자아 개념의 발견입니다. 삶에서 행하거나 성취하는 모든 것,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아 개념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성취하는 모든 것은 자아 개념의 결과입니다. 자아 개념이란 자기 자신과 세계에 관한 모든 신념, 태도, 감정, 의견의 총합입니다. 자아 개념이 자신이나 세계에 관한 잘못된 신념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만은 진실이어서 그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신념들은 대체로 주관적입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수집한 정보의 결과이자 그 정보를 소유하는 방식인 그 신념들은 어린 시절 친구와 동료들, 독서나 교육,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 등의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최악의 신념은 자기 제한적 신념입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진실이 됩니다. 자기 제한적 신념들과 스스로 부과한 한계야말로 잠재 능력의 완벽한 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이나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가역성의 법칙이란 우리는 감정을 통해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위대한 성공인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성취에서 비롯되는 자기 확신을 처음에는 갖기 힘들 것입니다. 종종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지고 실패가 두려워지며 아직은 능력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자질과 재능을 이미 갖추고 있고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행동들이 그에 부합하는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행동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싶은 대로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처럼 걷고 이야기하고 차려입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곧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높은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얻는 결과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실제로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끝없이 흉내내라. 이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제한적 신념들을 거부하며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세요. 성공을 위한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되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하세요. 그런 신념들과 일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신념들을 키우세요. 자신에게 이런 능력과 적성이 있다고 믿고 행동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유쾌하게 대하세요. 자신의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성공의 비책이 있고 자신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인물이 될 것이므로 오직 이상적 자아, 가장 되고 싶은 사람, 장기적인 미래의 이상과 일치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로지 되고 싶은 인물이 되고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과 행동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완전히 다시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 삶이 변화하는 모습에 찬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과제, 신중한 측정, 분명한 최종 기한이 있을 때 최고로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이란 컴퓨터는 그런 것들로 더 많이 프로그래밍 할수록 더욱 잘 기능하며 더욱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해줍니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강제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과제 성취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에게 부과하는 최종 기한입니다. 강제 체계가 없으면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한없이 꾸물거리고 미적거리면서 중요한 과제들을 뒤늦게까지 미루기 쉽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열쇠는 다짐, 마무리, 총결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모든 변명들을 물리치고 나면 곧 잠재의식의 가속 페달을 밟아 이전보다 더 창의적이고 결단력 있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무리는 최고의 성과를 위한 두 번째 요소인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잡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를 100% 마무리하면 승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면 결국 시작한 과제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삶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가 안 된 일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것은 대부분 스스로를 다잡아서 중요한 과제나 책임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떤 쟁점을 종결하는 것은 행복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행동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나 불만, 심지어는 실패를 겪어대며 엄청난 양의 육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최종 기한과 평가 기준이 명확할수록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이 목표 앞에 놓인 제약 조건에 적용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제약 조건 중 80%는 자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나머지 20%만이 외부에, 즉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에 있습니다. 즉 목표를 얼마나 빨리 성취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요 장애물은 대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목표 사이에 놓여있는 주된 장애물은 보통 정신적인 것들로서 심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주변 상황보다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도조차 못하는 것은 실패, 가난, 손실, 방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남보다 열등하고 남들이 어쨌든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더 현명하고 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은 모두 습득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습득한 것이므로 실천과 반복을 통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치료제는 용기와 확신입니다. 그것들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두려움과 의심의 정도는 낮아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성과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목표 성취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두려움의 감정은 줄어들고 용기와 확신은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 당장 자기 분야의 상위 10% 그룹에 들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들이 개발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확인하고 당신 스스로 그것들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이라면 당연히 당신도 해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당신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없고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 분야의 선두들도 한때는 평범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취한 것이라면 당신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집단들, 조직들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하세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고 정답게 대하세요. 남들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해준다는 황금 법칙을 실천하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세요. 원만한 인간관계는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의 필수 요건입니다.
목표는 긍정문으로 현재 시제로 1인칭으로 쓰고 서술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현재 시제로 씌어진 긍정문을 통해서만 작동됩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적을 때는 마치 이미 그것들을 성취한 것처럼 써야 합니다. 나는 내년 5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나는 매년 5억씩 번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목표는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나는 담배를 끊겠다라거나 나는 몸무게를 얼마 줄이겠다가 아니라 나는 피흡연자라거나 나는 몸무게가 얼마다라고 진술합니다.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언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모든 목표를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동사가 뒤따라오는 식으로 적으세요.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언어를 들으면 잠재의식은 마치 생산 주문을 받은 공장처럼 그 즉시 활동을 시작해서 그 목표를 실현시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목표는 매년 5억 건씩을 버는 것이다라가 아니라 나는 매년 5억씩 번다라고 말합니다. 목표의 최종 기한을 정하세요. 목표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각각의 목표마다 최종 기한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매달 평균 수입이 1,000만 원이 된다라고 적습니다. 정신은 최종 기한을 좋아하며 강제 체계 안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목표가 어떻게 성취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확고한 최종 기한을 정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최종 기한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모든 목표에 마치 모든 문장에 마침표를 찍듯이 최종 기한을 정하세요. 날마다 목표들을 글로 적고 검토할수록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더 명확해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은 더 커집니다. 목표를 글로 적을 때마다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일단 목표를 의식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말과 행동을 그러한 목표에 일치하는 패턴으로 바꿔 나갑니다. 잠재의식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대형 컴퓨터처럼 쉬지 않고 가동하면서 목표의 실현을 돕습니다.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놀랍고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목표가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정신적 능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모르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슈퍼의식의 능력을 깨워서 발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이루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1, 2년 안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상상보다 훨씬 더 빨리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삶에서의 모든 향상은 마음속 그림에서의 향상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속 그림을 변화시키면 외부 세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마음속 그림과 일치하게 됩니다. 시각화는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 상황들, 체원들을 삶 속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킵니다. 시각화는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킨다는 일치의 법칙도 작동시킵니다. 내면의 마음속 그림이 변하면 외부 세계가 마치 거울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그대로 되듯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대로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리고 싶은 성공을 미리 시각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유사한 이전의 성공 경험들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이전의 실패 경험들을 회상하고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 영역에서 실패했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최근 경험을 떠올리며 또다시 실패하리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잠재의식은 이미 성공보다는 실패 쪽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시각화에는 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배우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이 능력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얼마나 자주 하는가? 특정한 목표를 이미 성취한 것처럼 시각화하거나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뛰어나게 처리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시각화하는 횟수, 즉 빈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나 최고의 결과를 이룬 모습의 명확한 마음속 그림을 자주 되풀이해서 시각화할수록 잠재의식은 더욱 빠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더욱 쉽게 현실로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얼마나 오래 하는가? 마음속 그림의 지속 시간, 즉 마음속 그림을 재생할 때마다 그것을 정신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음속 그림이 몇 초, 심지어는 몇 분 동안 계속됩니다. 마음속 그림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잠재의식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그 후의 행위에서 더욱 빠르게 표출됩니다. 셋째, 얼마나 선명한가? 바라는 목표나 성과를 정신 속에서 명확하게 볼수록 그것은 더 빨리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시각화의 이러한 요소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치의 법칙의 힘을 설명해 줍니다. 욕망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나 그림이 대체로 불분명하고 흐립니다. 성공한 목표가 어떤 모습일지 도대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쓰고 검토하고 머릿속에서 되풀이할수록 목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때 목표는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당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넷째, 얼마나 강렬한가. 시각적 이미지에 얼마나 강한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시각화 과정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감정이 강렬하고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하기만 해도 그 즉시 목표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시각화의 4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시각화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늦은 밤과 이른 아침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이미 목표를 성취한 듯 마음속에 떠올리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더 깊이 받아들여 낮 시간 동안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줍니다. 시각화하기에 또 다른 좋은 시간대는 이른 아침입니다. 낮에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아침 일찍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리면 상상한 대로 그리고 일정표대로 그런 성과들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자아, 이드, 초자라는 3가지 정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아는 나, 즉 깨어있고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분석하며 행동을 취하는 정신의 부분이며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는 정신의 무의식 부분, 흔히 말하는 잠재의식입니다. 이것은 그 전의 생각, 결정, 경험들이 모두 집결되어 있는 거대한 기억과 감정의 저장고로 신체를 움직이고 생각과 감정을 과거의 경험들과 일착에 유지시키는 자율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초자아를 그의 제자 칼 융은 슈퍼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나폴레온 힐은 그것을 무한지능이라고 불렀으며 이탈리아 심리학자 노베르토 아사지 올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그것을 슈퍼의식 또는 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상 가장 중요한 정신법칙인 슈퍼의식의 법칙은 의식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고나 계획이나 목표나 아이디어는 슈퍼의식에 의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되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규칙적으로 슈퍼의식에 접근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슈퍼의식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가 스스로의 정신과 상상력에 부과하는 한계뿐입니다. 슈퍼의식은 차분하고 자신만만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자연과 교감하면서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반드시 슈퍼의식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요함 속에 빠져들어 자기 안에 나지막하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슈퍼의식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속삭이는 소리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직관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나 깨달음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글로 쓰고 간절히 바라며 정기적으로 시각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슈퍼의식은 자극을 받습니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그때마다 슈퍼의식을 자극시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슈퍼의식의 영감은 엄청난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와 항목을 종이에 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정신이 자유로워져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슈퍼의식을 자극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전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쓰고 검토합니다. 그 목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이면 무엇이든 합니다. 목표 성취를 향해 꾸준히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뜻밖의 사건들이나 동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함께 일하겠다는 전화나 제안을 받습니다. 그전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아이디어와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슈퍼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에서 정신을 다른 곳으로 쏟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가면 다른 놀이에 너무 바빠 목표나 문제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수록
슈퍼의식은 더욱 급속하게 활동에 들어가서 필요한 아이디어와 통찰들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즉, 노력하지 않을수록 슈퍼의식은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모든 목표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첫째, 한 가지 목표에만 전념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그런데도 바라는 비약적인 발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신을 다른 곳에 쏟으세요. 따로 시간을 내세요. 휴가를 가세요.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세요. 잠시 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아주 적절한 시간에 슈퍼의식이 작동하여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슈퍼의식의 영감을 얻었다면 당장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허사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전화를 걸어야겠다 싶으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세요. 무슨 예감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도록 하세요. 슈퍼의식의 번떡임에 반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슈퍼의식의 통찰과 영감들을 더 불러일으킵니다. 슈퍼의식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답을 주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 대답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둘째, 눈부신 섬광과도 같이 명백합니다. 슈퍼의식의 영감은 자연스럽고 까다롭지 않으며 상황에 잘 들어맞습니다. 셋째, 슈퍼의식의 해결책은 가슴이 터질 듯한 행복과 흥분, 심지어는 희열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눈부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슈퍼의식의 해결책 뒤에는 당장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열정, 동기가 따릅니다. 지금 당장 그 해결책을 실행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다. 다른 모든 일은 집어치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은 옳은 것입니다. 슈퍼의식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슈퍼의식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언제든지 불러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당신이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침착하게 확신하세요.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에, 아니 슈퍼의식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이 위대한 능력을 신뢰할수록 그것은 더 훌륭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합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위대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직관에 귀를 기울이면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슈퍼의식을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 사람 자체가 이 위대한 우주적 능력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목표들을 차례차례 성취해 나가고 모든 일을 더욱 빠르게 수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의 위대한 힘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비밀은 첨단 과학에 의해서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정신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 능력은 목표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와 깨달음의 놀라운 원천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보장해줄 한 가지 자질은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끈기는 극기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재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미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세요. 끈기는 성공의 보증서입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일에 착수하고 그런 다음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모든 장애와 역경을 뚫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입니다.